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운석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빙하기는 훨씬 나중의 이야기입니다. 공룡을 죽인 그 돌은 인류 출현 수백만 년 전에 떨어졌습니다. 빙하기는 바로 우리 인류에 관한 것입니다. 그때 지구는 따뜻해졌다 얼었다를 반복하며 점차 식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진정한 최극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추위는 전례 없이 강해졌습니다. 지구는 고르게 돌지 않고 그 기울기가 조금씩 변합니다. 이 때문에 태양이 때로는 북쪽을 덜 데웁니다. 그러면 여름 동안 눈이 녹지 못하고 매년 더 많이 쌓입니다. 이렇게 얼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얼음은 빛을 반사해서 더 추워집니다. 얼음으로 된 악순환과 같아요. 그렇게 수만 년 동안 우리 행성은 점차 냉장고로 변해갔습니다. 지구의 추위는 약 2만 년 전 절정에 달했습니다. 겨울은 길었고 여름은 짧고 서늘했습니다. 바닷물은 줄어들었습니다. 빙하에 갇힌 물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해수면은 100m 낮아졌습니다. 거대한 얼음이 캐나다 북유럽 그리고 러시아를 덮었습니다. 알프스에서 히말라야까지 모든 산맥에서는 거대한 빙하가 미끄러져 내려오며 미래의 계곡과 호수를 깎았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북유럽 전체가 수 킬로미터 얼음층에 덮여 있었습니다. 영국은 대륙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독일, 북부 폴란드 모두 황량한 얼음 벌판이었습니다. 북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음이 닿지 않은 곳에는 극한의 추위와 영구 동토층이 있었습니다. 얼음이 물러난 곳에는 언덕 호수 그리고 수백 킬로미터를 끌려온 거대한 바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구가 모두 얼어붙은 것은 아니었다. 열대지방은 더 따뜻했지만 더 건조했다. 사하라는 사막이 되었다. 바다가 물러나며 동남아시아와 호주의 대륙이 나타났다. 지금 바다인 곳은 그때는 육지였다. 사람과 동물은 지금은 사라진 육지를 통해 섬과 섬 사이를 걸어 다닐 수 있었다. 그곳의 날씨도 변덕스러웠다. 비가 오다가도 가뭄이 들었고 이 모든 변화는 수세기 동안 이어졌다. 바다가 얕아지자마는 새 육지가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사이에 베링기아라는 거대한 평원이 생겼습니다. 그곳에선 매머드가 풀을 뜯었고 사냥꾼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아메리카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같았습니다. 물이 없어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중에 다시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정착은 가장 놀라운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육로와 해안을 따라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사냥하고 낚시하며 식량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점차 대륙의 최남단까지 이르러 산과 심지어 사막에도 정착했습니다. 이는 신세계로의 첫 대규모 이동이었습니다. 배나지도 없이 오직 창과 선조들의 지식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지구에는 거인들이 살았습니다. 거대한 매머드 검치호 자동차만 한 거대 나무늘보가 있었죠. 호주에는 집채만 한 캥거루도 살았고요. 모두 두꺼운 털지방 그리고 추위를 잘 버텼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사냥하여 고기, 가죽, 뼈 등 모든 것을 썼습니다. 이것은 동물들 사이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의 치열한 생존 경쟁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빙하기 동물 중 하나는 털코뿔소입니다. 긴 털로 덮여있고 눈을 치우는 강한 뿔을 가진 보통 코뿔소를 상상해보세요. 유럽에서 시베리아까지 살았습니다.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살기 힘들어졌죠. 풀밭은 덤불과 나무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사냥까지 더해지며 이 종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동물들은 많았고 모두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털가죽으로 옷을 짓고 거처를 만들고 불을 피웠습니다. 뼈로 바늘을 만들고 부싯돌로 칼과 촉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사냥하고 덫을 놓았으며 짐승의 습성을 알았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살거나 떠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기후와 먹이에 달려 있었습니다. 지식을 전하고 사냥법과 먹이 찾는 법을 가르치는 능력이 힘이나 무기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사람들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동굴에서는 실제 갤러리가 발견됩니다. 들소, 말, 사슴 손 자국 등입니다. 그림 물감은 흙과 수초로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이나 붓으로 그렸고 때로는 입으로 물감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들은 단순한 예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이고 의식이며 중요한 것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추위와 얼음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 했고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해안은 항상 생존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조개물고기 새 등은 겨울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간단한 배를 만들고 그물을 치고 생선을 말렸습니다.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해안 정착지는 종종 물에 잠겨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륙 깊은 곳이 너무 춥거나 굶주릴 때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바다 또한 창고와 같았는데 다만 짠맛이 났습니다. 행성이 얼어붙을 때 공중에 먼지가 많이 날렸습니다. 숲이 없는 곳은 먼지가 쉽게 날립니다. 때로는 화산이 재를 뿜어 상황을 악화시켰고 햇빛은 몇 달 동안 가려졌습니다. 그린란드 과학자들은 수십 년 만에 모든 것이 급변했음을 보여주는 얼음층을 발견합니다. 이는 추위뿐 아니라 급격하고 예상치 못한 빠른 변화의 시대였습니다. 얼음이 많아지면 바다도 변합니다. 물은 더 차가워지고 짜지며 해류도 달라집니다. 어떤 지역은 얼기 시작하고 빙산은 극지방에서 멀리까지 떠다닙니다. 폭풍은 더 강해지고 바람도 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이 전 세계의 비와 기후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빙하기는 단순히 육지의 얼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바다의 이야기도 포함됩니다. 기온이 조금 오르면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느리지 않고 때로는 재앙처럼 다가옵니다. 얼음에 갇힌 호수들은 터져 나오며 길 위의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립니다. 강들은 물길을 바꾸고 거대한 협곡이 생겨납니다. 해수면은 급격히 상승합니다. 한 세기에 수미터씩 말이죠. 해안은 물에 잠기고 사람들의 거주지는 사라집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말이죠. 따뜻함이 돌아온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지구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약 12,000년 전 일어난 일입니다. 원인은 담수 유입으로 인한 해류의 변화였습니다. 추위는 거의 예전처럼 다시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움츠러들었습니다. 식물은 사라지고 동물은 이동했으며 사람들은 다시 적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안정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우리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큰 동물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숲이 드넓은 초원을 대체했습니다. 사람들의 사냥은 더 쉬워졌고 사냥감은 줄어들었습니다. 점차 많은 종들이 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또는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각조각 다양한 이유로 사라졌습니다. 어떤 종은 더위를, 어떤 종은 사람들을, 어떤 종은 먹이 변화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세상에서 남은 것은 땅속의 뼈뿐이었습니다. 얼음이 물러나자 세상은 변했습니다. 영국 제도는 유럽에서 분리되었습니다. 베링기아는 물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아는 해안선이 생겨났고 숲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씨앗을 심고 동물을 길들이고 마을을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더 이상 메모들을 쫓아 유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오리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얼음의 흔적은 남았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 도시는 수킬로미터 두께의 얼음 아래에 있었을 겁니다. 흥미로우셨다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항상 짧고 핵심만 전달합니다.